반갑습니다. 미래의 농업 스마트팜이라는 내용으로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수업을 1일 1강 수업을 진행하게 된 강사 고민지라고 합니다.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이란 알아보고요. 2차 시에는 나만의 딸기 화분 만들기, 3차 시는 딸기 종류, 4차 시 반려식물 관찰하기, 5차 시 나의 수확물 자랑하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마트팜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스마트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팜과 관련된 진로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 그리고 농업 생산 과정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졌다고 할 수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가면서 ICT 기술과 스마트팜 기술이 만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팜이라는 농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팜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농업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이해하면서 농업 생산 과정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차시 스마트팜이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스마트팜과 미래의 농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의 직업에서 농부란 1차 산업시대에는 농부라는 직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우리나라 뿌리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 농업이라는 것은. 하지만 이 미래의 농업을 이끌어 나갈 농부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앞으로의 더 중요하다는 그 중요성을 함께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는 이 농부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미래의 식량과 먹거리 산업인 이 농업이라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할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미래의 직업으로서의 농부는 경쟁력 있는 기술과 작물로 지역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들도 많이 생겨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농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농장은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팜 시설이고요.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스마트팜 시설에서 최첨단으로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관련해서 직접 예전에는 혼자 농부가 가서 문을 열고 물을 주고 양분을 줬다면 지금은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의 상태와 시간별로 물 주는 시간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세팅값에 따라서 이 컴퓨터 세팅값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지고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수월하게 전문적으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농장을 소개합니다. 아침에 찍은 사진이라 새소리가 좀 들리고 농장 내부로 들어가면 그 농장 관련된 소음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농장은 이렇게 안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요. 딸기를 재배하는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 온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토마토를 재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도 이렇게 수직 재배로 인해서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도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크고 넓게 요즘에는 지어지게 되는데요. 토마토도 아까 봤던 대과 큰 토마토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이시는 작은 방울토마토까지 다양하게 작물이 심겨져 있고요. 이렇게 높이 천장에 토마토 같은 경우는 뿌리가 얇아서 천장까지 끝까지 이렇게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서 옆에는 파프리카가 있습니다. 파프리카 재배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파프리카도 고소득 작물로서 아주 많은 양이 다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으로는 이렇게 다른 공간도 있고요. 제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딸기 공간으로 한번 이동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딸기 재배 공간은 행잉 베드라 해서 베드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높이 있다. 딸기 같은 경우는 높이로 올라가는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좌우로 좁은 공간에서 많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패드를 사용하고요. 지금 가시는 공간은 제가 딸기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높은 천창과 딸기들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팬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조금 들려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딸기들이 심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베드라고 하거든요. 베드를 통해서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요즘에 토경에서 재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은 깨끗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천창도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저절로 날씨에 따라서 세팅값에 따라서 천창이 저절로 열고 닫힙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온실 제어판이라 해서 여기에서 천창도 제어하고 수동과 자동을 번갈아서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도 불어서 온도 조절도 하고, 창문을 열어서 비가 올 때 문을 닫고 온도 조절을 위해서도 문을 자동으로 닫힐 수 있도록, 지금처럼 햇빛이 너무 쨍쨍거릴 때는 이렇게 차단막이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에서는. 자, 지금 보이시는 시설은 양액 시설이라 해서 자동으로 물과 양분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물과 양분을 공급하고 이렇게 재배된 딸기를 저울에 무게를 재고 선별이라 하거든요. 크기별로, 종류별로 담아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입니다. 자, 스마트팜과 IoT 시설은, 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등의 IoT라고 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서 작물과 가축을 이 생육 환경을 원격으로 또는 자동으로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는 농장입니다. 해서 내가 그 농장에 있지 않더라도 원격과 자동으로 문도 열고 닫고 양분도 줄 수 있고 하는, 이렇게 사람 손이 덜 갈 수 있는 그런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일차 나만의 딸기 화분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딸기 화분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반려식물 이름을 지어주세요. 제가 나무 모양의 이름표를 하나 넣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분에 그 이름표에서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순서는 교환에 나눠드린 대로 화분에 옮겨 심고 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함으로 인해 상처난 잎들이 있으실 거예요. 잎들은 열매와 함께 제거해 주시고요. 화분에 이름을 지어서 꾸민 다음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공간에 옮겨 놓으시고 딸기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화분에 물도 주시면 됩니다. 물은 하루에 2번 정도 또는 1번 정도, 많이 양에 따라서 주시면 되고요. 햇빛이 쨍쨍거린다면 2번, 햇빛이 적당하게 들어온다면 하루에 1번 정도 주셔도 딸기는 잘 자랄 거고요. 딸기의 양분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갔을 때 충분하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달 정도는 양분이 없이 그 화분은 자랄 수 있을 거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더 이상 딸기는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만 잘 하신다면 딸기를 맛보실 수 있을 정도로 자라실 거고, 그 이후에는 내가 더 잘 자라게 하고 싶다 또는 더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 다이소와 같은 데서 그 동글동글한 그 화분 위에 올리는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셔서 양분으로 주시면서 1달 이후에는 그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자, 받으신 화분에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렇게 지은 이유, 그 다음 이름표를 적어서 화분에 세워주시고, 교환에 따라서 화분 관찰 일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일차, 2일차, 그리고 일주일, 2주일 후에 딸기 열매나 색깔, 크기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날짜별로 관찰 일지를 적어서 딸기를 예쁘게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색의 변화, 일지에 적는 난에는요, 색의 변화, 꽃의 변화, 그리고 열매 크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고 재미있는 우리 딸기 화분 제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준비물을
하시고 신문지를 까시고 장갑을 예쁘게 끼신 다음에 화분보다 모종의 크기가 좀 더 클 거예요. 일부러 흙이 많고 긴 걸로 드렸기 때문에 모종의 높이에 맞도록 흙을 깨어서 화분에 알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깨어진 것들을 옆에 채워서 주시면 되고, 그래도 부족하다 하시면 추가로 동봉된 흙을 그 위에 추가로 덮어서 빈 공간을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햇빛에 놓고 물을 준 뒤에 깔끔하게 뒷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서 딸기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한테 드린 딸기는 이렇게 화분 포트에 심겨져 있는 딸기를 그대로 뽑아서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수확을 하고 있던 딸기였기 때문에 아주 싱싱하고 열매도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좋은 화분들로만 골라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 열매들을 따보실 수 있고 결과물도 체험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화분에 이렇게 세워 놓으시면 말씀드렸듯이 화분의 높이가 포트 높이보다 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흙을 으개서 손으로 으깨면 이렇게 잘 으개지실 거예요. 장갑을 반드시 끼시고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으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랫부분부터 저렇게 반을 이렇게 쪼개서 아랫부분부터 으개시면은 위에 뿌리가 상하지 않고 잘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높이에 맞춰서 딸기를 놔두시고 빈 공간이 남으신 부분은 흙으로 나머지 공간을 메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 공간을 추가 흙으로 내어주시면 되고, 뿌리가 잔뿌리가 많이 보이는 건 좋지 않고요. 적당하게 뿌리가 보이는 것,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대로 잔뿌리가 보인다면은 그 부분을 흙을 더 덮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이 상태에서는 꽃도 달려있고 열매도 달려있을 거예요. 꽃이 먼저 생기고 이 꽃이 열매를 맺는 과정, 그리고 이 열매가 점점점 커지면서 빨갛게 익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접 관찰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다 화분에 옮겨 심으셨으면 이제 본인들 집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딸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잘 관리해 주시고 물도 잘 주시고 하시면 최소한 한 달 동안은 그래도 딸기와 잘 지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홈에 제가 이제 걸 수 있도록, 딸기는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딸기가 이렇게 아래로 처지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 포트에 고리를 걸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담아서 드렸어요. 이것도 제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화분을 골랐답니다. 그래서 고리에 이렇게 세 군데의 고리를 거시면 이렇게 화분을 천장에 또는 고리가 걸 수 있는 곳에 걸 수 있도록 이렇게 화분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바닥에 놓으면 이렇게 딸기 열매가 바닥에 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높은 곳에 올리시거나 아니면 고리를 걸어서 걸어두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딸기를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잎을 제거하시려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잎부터 살짝 떼시면 뿌리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제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된 잎, 노화된 잎들은 제거하시면 되고, 이렇게 걸어서 관찰하시면서 예쁘게 키워보시면, 여러분들의 반려 딸기 식물을 키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딸기 따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딸기는 이렇게 달려 있을 때 두 손을 이렇게 V 하는 이 상태에서 딸기를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해서 당기시면 안 돼요. 당기면 식물을 잡아 당기는 거기 때문에 당기시면 안 되고, 이렇게 두 손가락을 넣으신 다음에 자기 몸 쪽으로 이렇게 톡 꺾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따집니다.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 딸기를 수확하는 것까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이제는 3차 시수업인 딸기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딸기는 어떤 품종의 딸기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딸기의 종류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철양, 산타, 비타베리, 킹스베리가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여러분들 받으신 딸기는 어떤 것일까요? 아마 열매를 보고 딱 맞추셨을 분도 계시고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접했던 딸기가 요 딸기니까 이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분은 바로 설향이라는 품종의 딸기입니다. 설향이라는 품종의 딸기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로 수확을 하신다면 설향의 맛은 어떻고 모양은 어떤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딸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화분을 직접 보시면 아실 거고요. 딸기는 크게 크라운, 러너, 아들묘, 어미묘, 뿌리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묘에는 아들묘는 없습니다. 이 화분은 바로 어미묘고요. 어미묘에서 딸기는 이렇게 뿌리가 나와서 러너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러너가 나와서 이 러너를 타고 아들묘라고 하거든요. 아들묘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아들묘로 또 다르게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딸기는 보통 씨앗으로 발화를 하는 것보다는 농장에서는 러너를 받아서 아들묘로 다음 작물에 딸기를 수확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흙 속에서 보이는 그 부분은 크라운이라는 부분이고요. 너무 깊게 심어도 안 되고 너무 얇게 심어도 안 됩니다. 너무 얇게 심으면 뿌리가 이렇게 밑에 보이실 거고요. 크라운이 뿌리가 끝나고 흙이 나오는 딱 크라운이 보이는 그 부분까지만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꽃과 이렇게 열매가 맺혀져 있을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가 빨갛게 익어서 수확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수확하는 방법은 영상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빨갛게 익은 딸기는 뿌리채에 뽑힐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동을 해서 지금 원래 있었던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딸기가 많이 약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잡아 당기지 말고 딸기 열매를 꺾어서 몸쪽 또는 몸 바깥쪽으로 꺾어서 딸기를 수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일차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농업 스마트팜에 대해서 첫 시간에 제가 농장 소개와 농장의 전경들을 보여드리면서 이 IoT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IoT 기술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모든 것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인터넷 시스템,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다 조절하고 연락도 하고 찾아보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이 스마트팜, 농장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리고 작물이 병에 있거나 또는 작물이 배가 고프거나 하는 이 모든 이 작물의 생육 환경과 과정들을 모두 이 정보통신 기술로 조절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농업은 밭에서 농부들이 허리 굽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집에서 어디든 장소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미래의 농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반려식물 딸기의 모습은 이 4일차가 되는 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채팅창을 통해서도 좋고요. 또는 교환을 통해서도 변화가 있는지 또는 수확을 했는지 많이 궁금하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체험담들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일 1강의 마지막 차시 여러분들의 수확물을 자랑하고 수확해보는, 딸기를 수확해보는 시간입니다. 딸기를 따서 나만의 요리로 한번 만들어보는, 사실 요리라 하기에는 하나, 두 알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제가 열매를 일부러 조금 많이 달아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집에서는 금방금방 열매를 뿌리부터 씨앗부터 또는 꽃부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벌써부터 딸기를 수확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딸기를 먹는 모습 또는 이 딸기를 가지고 뭔가 케이크에 올려져 있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활용 방법 등을 한번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차시 수확물까지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셨을 거고요. 여러분 딸기 화분을 키우시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지금 이 수업을 듣고 난 이후 농부와
농부라는 직업과 그리고 미래의 농업, 과거의 농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생각의 변화가 생겼는지를 한번 그 느낀 점들도 교환에 적어 보시면서 본인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농부와 우리가 감사하게 먹고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농부들의 땀과 노력들이 들어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직접 기른 그런 애정어린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1일 1강을 하면서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에 대해서 그리고 농부라는 것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그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으리라 믿고 싶고요. 또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농장에 초대해서 체험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딸기도 지금 여러분들의 반려식물로 가지고 가신 딸기도 예쁘게 키워서 수확도 많이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일 1강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로교육센터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미래의 농업 스마트팜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딸기 예쁘게 맛있게 키우도록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